메타버스를 제가 말씀드릴 때 제조, 플랫폼, 컨텐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도 결국은 큰 기업이 결국 정리할 거다. 8월 장이 이게 걱정에 쌓여있는 장이 될 것 같다. 시장은 확 떨어지면 탁 이렇게 자율 반등을 하게 된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메타버스가 네. 최근 몇 주, 한 2주? 3주 가까이 이렇게 끌고 왔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근데 어제서부터 좀 힘을 잃는 모습입니다. 알체라.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왜 우리는 메타버스 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요? 기업주 입장에서. 그게 이제 뭐 다른 의도였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고객들 주주들한테 잘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이제 주식 투자 얼마 안 하신 분들 메타버스 어디 가는 버스예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타하고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의가 명확히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메타버스는. 그게 명확히 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갖다 붙일 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뭐 VR, AR 대표적인 게 그리고 합성하는 MR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회사는 그냥 이렇게 판단해 보면 회사 전체의 그 하는 일에 이 100이라면 한 5 정도 뭐 메타버스에 관련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걸 메타버스로 분류하거든요. 그런 이번이 이제 약간 그런 경우 아닌가.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어느 쪽 부분이 앞으로 전망 있고 돈이 된다 그러면 그쪽을 확장시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첫 번째 문제는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 써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그 테마 자체를 투자하는 사람이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계속 보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옥석이 구분되는데 역시 어느 필드나 그랬지만 이게 돈이 된다. 구체적으로 하면 큰 놈이 이기죠.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된 데서 큰 데가 더 확장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성악 게임이 많이 사는 로블록스 같은 거 보면 로블록스도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깃발형으로 윗하고 아래가 이렇게 수렴되는 형태를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밑으로 그걸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거지만 뭐 그래서 한 76불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개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표도 지금 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메타버스가 당연히 쉬는 건데 이 테마 자체를 그래서 이건 끝났어 이렇게 볼 테마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는 계속해서 신경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이 조정을 받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그렇죠. 왔을 때는 이제 사야 된다. 진짜. 근데 저 이거 그 담당 그 애널리스트하고 로블록스 우리 상장할 때도 같이 분석했던 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같이 방송을 만든 게 있는데요. 한국에 진정한 메타버스 주는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던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아셨을 텐데 갖다 붙이면 다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된 거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가는 단계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재미난 게 뭐냐면 다 확정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테마가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어떤 것들이 거론될 때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놓고 이게 메타버스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알체라 같은 거 오늘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사가 우선 괜찮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은 못 버는데 그냥 메타버스 하나 갖고 그냥 계속 밀고 있다. 이런 건 위험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라도 이 회사를 딱 보면 이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구나 라는 것 중에서 메타버스가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이제 들었으니까 이게 놓여져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이거를 포트의 일부 아주 조금이라도
이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있다는 영역이에요. 이 메타버스의 영역은. 네. 하여튼 참 이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참 흥미로운 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기업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럼 또 쏠리니까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거 새로 나왔네 이쪽으로 가고 이 심리라는 걸 이런 거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크게 분류하면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장비 뭐 그런 거 제조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 실어 보내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크게 그렇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다 딴 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분류해 놓은 걸.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쭉 그 읽어보시고 리포트들 많으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이거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아니 이 회사에서 뭐 겨우 뭐 5% 이내로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걸 갖고 이걸 진정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거를 그냥 단순 이슈로 생각하실까봐.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갖고 때문에 있죠. 조금 더 우리가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약간 이제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테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네이버가 카카오한테 계속 밀리다가 최근에 올라온 게 이제 이 제페토 메타버스 관련 해가지고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이버 이거 이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그 얘기인데 가능하면 이제 구체적 종목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그게 뭐냐면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를 제가 말씀드릴 때 제조, 플랫폼, 컨텐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애가 이게 돈 된다 이러면 걔가 나서면 끝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를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은 네이버 전체를 봤을 때 메타버스 뭐 이게 큰 거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한 메타버스를 찾으려면 그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이거를 찾아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되는데 대기업이 안 하겠어요? 큰 게 하죠. 가만히 보면 우리 대기업들은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물건도 만드는 거 보다가 이제 시장이 좀 커지네. 그러면 이제 확 나오잖아요. 신제품들. 오히려 그게 이제 대기업이 큰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새롭게 구현해냈을 때 딴 거랑 이렇게 연계시키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메타버스도 결국은 큰 기업이 결국 정리할 거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시장의 주도주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이 어떤 긍정적인 상승의 힘을 가지고 있던 메타버스가 가라앉는다면 그냥 주가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럼 주가는 그냥 조금 더 하락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장이 이게 걱정에 쌓여 있는 장이 될 것 같다. 8월 장은 왜냐하면 8월 장은 그냥 올라도 진짜 글자 그대로 반등. 반등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참다 못하니까 약간 신경질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막 플러스 마이너스 1%씩 막 흔들대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그냥 역걸음질을 치다가 또 그게 며칠 진행되면 다시 또 진폭이 커지는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다. 시장이. 근데 뭐 어떻게 봐도 8월 시장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뭐 없을 때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뭘 잘하셔야 되냐면 이럴 때 잘 버티는 걸 잘하셔야 돼요. 잘 버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빠지건 어쨌건 그냥 그 어떤 흔들리지 않고 그냥 버텨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건가요? 있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기계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는 내가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하다 보면 막 이제 뒤죽박죽이 되죠. 그 뒤죽박죽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려서 그런 거고 하나는 올랐는데 못 팔아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이거를 재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폭은 제법 줄 거거든요. 진폭이 제법 줄 때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거 시장 이제 맛이 갔나 봐 이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내가 채워놓으려고 그랬던 거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나 지금 조금 채워넣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초과하는 단기적인 급상승을 보일 때는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해서 오히려 현금화 시키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충격이 앞으로 올지 모르는데 그런 충격 대비하려면 가장 좋은 종목이 현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일정 비율 지금 8월 시장에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없다. 이러면 이건 문제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현금 비중 100%가 아니라 그때 한 20%? 제가 뭐 한 30%? 30%? 네, 네. 30% 정도의 현금 비중. 왜냐하면 이것도 현금 보유하라고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은 다 팔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그렇게 떨어질 거면 뭐 30%만 팔아가지고 그때 싸게 사? 100% 싸게 사면 되지. 그렇게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 피터 린치도 그랬잖아요. 이게 심리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적인 이런 거는 매일 수치 뭐 엄청나게 다 알려주는데 일반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식 시장이 내가 예측한 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대로 현금 갖고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나 다 팔아야 돼. 그래서 다 팔았는데 시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게 뛰는데 잘못 팔았나 봐. 그래서 쫓아가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뭐 데드캣 바운드 그냥 올랐다 다시 빠지고. 네. 그러면 그때 받는 충격 때문에 그다음 거래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주식을 갖고 계시라는 말은 이 주식들은 어떤 주식이냐면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도 뭐 내년 말 이렇게 봐도 이 주식은 계속 성장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흔히 명품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같은 돈 주고 명품을 사시지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깔고 그러니까 명품 주식은 기다리면 와요. 어저께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실적 괜찮고 성장성이 보장되고 이런 주식들은 그냥 기다리면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해 본다면 다 파는 건 아니다. 그건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만약에 지금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화하신다. 그러면 주식시장 떠나십시오. 안 그러면 이분은 또 걸려듭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데드캣 바운스. 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죠. 왜 사람들이 함정에 이렇게 빠지는지. 아니 있잖아요. 이게 글자 그대로 죽은 고양이가 원래 탄력이 좀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뭐 이렇게 탁 이렇게 착지를 잘하고 그 죽은 고양이는 죽었잖아요. 그냥 물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바운스가 튀어 오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자율적인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시장은 확 떨어지면 탁 이렇게 자율 반등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속으면 근데 100% 주식을 다 팔아놓으면 거기에 속게 돼 있어요. 그렇죠. 조급해지니까 네. 내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버스가 막 떠나는 것 같고 이거가 마지막 차 같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하고 말 것도 아니고 8월 한 달 주식 투자하고 9월부터 안 하실 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8월은 날씨도 덥지만 참 힘들다. 시장이. 근데 또 이런 힘든 것도 있어야지 작년 같은 시장은 특이한 경우지만 대개의 경우 주식시장은 이렇게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97일이 힘들고 3일이 좋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은 사실은 그런 기간을 내가 어떻게 잘 참아 넘기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려요. 주식 투자는 오랫동안 잘 기다린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달, 사실 8월 달을 떠나서 올 한 해 연말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지금까지는 중소형주 흐름이 좋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많으시죠. 그러니까 또 중소형주가 올라오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중소형주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제자리 뛰기를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뭐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뭐 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럴싸한 이유로 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막 뭐 10만 원이 육박한다 그렇다고 그래서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주도 이제는 주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그렇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중소형주를 지금 다 그냥 팔고 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각을 대형주 쪽에 놓고 보면 오히려 편안하다. 그런 게. 근데 뭐 미국도 뭐 러셀 2000 같은 거 움직이지만 그게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패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떠면 이런 빅테크들이 잠깐 머무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데 그런 이유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유동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유동성이 많은 거고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작년처럼 그 개미가 계속해서 유동성을 들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스마트 개미라 떨어지면 샀다가 오르면 또 팔았다가 요새 그거 되게 잘하세요.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총량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올려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외국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세요. 뭐 기관이 뭐 미친 듯이 사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그럼 외국인이 왜 한국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환율 얘기인데 환율도 1,150원 위에서 잘 안 내려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뭐 그래 놓으니까 그 헤지펀드들 중국에 들어가는 애들은 마진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압박이 강한 것 그러면 때문에 하루에 4% 이상 떨어지는데 그 마진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한국이나 인무증밖에 다른 쪽 거를 줄여야지. 아니 그랬으니까 아예 중국은 손해 보고 한국에 투자하자. 이거는 그 사람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환율 문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시장에 강력한 매수 세력으로 등장해야 될 수 있는 외국인들 발이 지금 엉켜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8월 시장을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뭐 휴가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8월달은. 저도 그냥 휴가 가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30% 정도의 현금만 보유하고 네. 그냥 이미 사놓은 주식들은 그냥 그러면. 가만히 놔두고 네. 9월 달을 그렇다면 그 말씀은 9월이 되면 이제 좀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10월에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 할 장이 만약에 9월, 10월 장이 없다 그러면 올해 장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갈 동안 시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렇잖아요. 가격에 대한 익숙함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대형주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랬지만, 이제 늘,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가 늘 14만 5천 원이야. 늘 14만 5천 원. 그러면 그 옛날에서부터 올라왔던 이런 게 이제 없어져요.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러면 이거를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왜냐하면 대형주는 들어가서 대주주 되기 힘들어요. 이 볼륨들이 다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들어가고, 가격에 대한 그 익숙도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뭐 특별한 악재만 나오지 않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래도 많이 한 1,000만 명, 몇백만 명 돼가지고 네. 좀 많이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정부가 신경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괜찮지 않을까. 8월은 매우 힘들 수 네, 있으나 8월은 9월에 대한 네. 기대감으로 네. 현금 30%를 보유하며 잘 버티자. 네. 뭐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게 되네. 시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왜냐하면 작년 같은 시장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음에 안 그렇죠. 이게 차죠. 아니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네. 이거 오히려 마이너스 나고 네. 이거 그렇다고 그래서 시장하고 맞서면 안 돼요. 그렇죠. 시장은 그냥 시장 가는 대로 쫓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 존리 대표님이 오시면 항상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야지 왜 자기가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냐고. 예. 또 들어보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